트래블콕. 안녕하세요. 방콕 자유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드릴 트래블콕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을 영어 없이 방콕 여행하기 정도로 할 생각이지만 해외여행이 처음인 분들 또는 첫 방콕 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방콕 여행 1년의 과정들 그리고 각 상황별로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그 상황들에서 나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영어조차도 전혀 통하지 않은 나라에 가더라도 당연히 죽으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제스처 또는 몸짓이라는 언어가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해도 결국 필요한 웬만한 건 다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영어라는 게 세계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각자의 언어는 모르더라도 같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언어니까 문법 같은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라거나 토일렛 같은 기본적인 단어만으로도 외국인과 소통엔 도움이 되니까 물론 그 정도의 단어들은 알고 계신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외국이니까 영어 사용을 분명히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또는 제스처만 사용하면서도 방콕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방콕을 이미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모르셨던 부분도 일부 포함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시시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은 그냥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 첫 번째로는 공항 입출국 절차와 그 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누구나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여권, 그리고 발권된 항공권입니다. 발권이란 말은 비행기의 좌석들 중에서 한 자리 몫이 나한테 확정되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출발 당일 공항 3층의 출국장의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체크인은 여권의 영문명, 여권 번호, 유효기간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 좌석을 지정하고 실제 탑승권으로 교환하는 것, 그리고 짐을 붙이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요새는 많은 항공사에서 사전 체크인, 셀프 체크인 또는 웹 체크인이라고 해서 출발 24시간 또는 48시간 전에 본인이 PC나 모바일에서 이 과정들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체크인의 장점은 비행기 좌석을 극장자리 고르는 것처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공항에서 사전 체크인 전용 줄에서 좀 더 빠르게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맡길 짐이 없다면 휴대폰의 모바일 탑승권 QR코드 이용해서 항공사 카운터 방문 없이도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방콕에서 리턴할 때는 QR코드 탑승권이 휴대폰에 발급됐더라도 공항 내에 QR코드 스캔 기능이 아마 아직 없기 때문에 항공사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가실 짐 중에서 위탁 수화물, 그러니까 비행기에 짐칸으로 맡기는 짐 말고 작은 캐리어라면 기내로 가지고 탈 수도 있는데요. 뾰족한 칼 종류나 인화성 물질, 특히 100ml가 넘는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포함한 액체류 등 기내 반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혹시 가방에 있다면 엑스레이 통과할 때 뺏기니까 제 경우는 이왕이면 그런 것들 신경 쓰기 싫어서라도 일부러 위탁 수화물로 맡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맡겨버리면 출국 수속할 때나 면세점 이용할 때 손이 자유롭기도 합니다. 다만 반대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보조 배터리 같은 건 또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 없으니까 따로 그것들 담을 수 있는 기내용 가방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사전 체크인을 미리 하긴 하지만 항상 짐을 붙이기도 하니까 이때 카운터 방문해서 일부러 종이 탑승권을 별도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탑승권을 보여줄 일이 여러 번 생기는데 면세점에서 물건 살 때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휴대폰 열어서 앱 실행시키고 해야 되는 게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걸로 받은 다음에 여권에 계속 껴넣고 같이 보여주는 게 당연히 훨씬 편했습니다. 이렇게 체크인을 끝낸 다음엔 보딩패스, 그러니까 탑승권과 여권을 손에 쥔 상태에서 같은 층에 있는 출국 수속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는 4개 입구가 있고요. 2터미널은 2개 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로 나가도 상관없지만 네이버에서 인천공항 혼잡도라고 쳐보면 몇 번으로 나가는 게 대기가 짧은지 대강 알 수 있으니까 붐비는 시간대라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 본인 확인을 한번 하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엑스레이 통과하는 곳이 나옵니다. 바구니에 외투를 포함한 본인의 모든 짐을 넣고 몸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모자는 벗어야 되고 시계나 주머니의 모든 물건도 바구니에 담아야 됩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의 경우는 가방에서 꺼내서 보이게 따로 놔야 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바로 출국 심사대가 나옵니다. 직원분에게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출국 도장을 받는 과정인데 요새는 자동 출입국 심사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진 19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여권 스캔하고 검지손가락 지문 스캔하는 순서로 도장받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지만 19세 미만은 지문 정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꼭 직원분 계시는 줄에 서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까지 했으면 출국 수속은 다 끝난 거고요. 문으로 나오면 면세점이 있는 면세 구역이 나오고 여기서 본인의 탑승권에 써있는 탑승 게이트 번호로 찾아가면 됩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2터미널을 이용한다면 게이트가 그 건물 공간 어디에 있지만 1터미널을 이용하고 LCC 항공을 이용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셔틀 트레인이라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탑승동이라는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셔틀 트레인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5분 정도 타고 가야 되니까 본인이 탑승동을 이용한다면 이동 소요시간 잘 생각해서 탑승시간 전에 꼭 미리 건너가셔야겠습니다. 그곳에도 당연히 면세점이 있고요. 면세점을 인터넷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미리 구입하셨다면 면세점 인도장도 탑승동에 있는 곳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용하게 될 곳이 1터미널 본 건물인지 탑승동인지는 게이트 번호로도 알 수 있습니다. 100번 미만, 그러니까 1번부터 99번이면 본관이고요. 100번대 번호면 탑승동입니다. 참고로 2터미널의 게이트 번호는 200번대로 되어 있습니다. 탑승권으로 교환받으면 본인이 예약했던 비행기 출발 시간으로부터 3-40분 전으로 탑승 시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비행기의 실제 이륙 시간이니까 30분 전부터는 승객이 탑승하기 시작해서 자리 정비하고 기내 안내 방송도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항 도착은 가급적 최소 출발 2시간 전까지는 오시는 게 좋고요. 성수기에 사람이 몰릴 때는 항공사 체크인하는 시간, 그리고 엑스레이 통과하고 출국 심사대에서 각각 수십 분씩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더 미리 올 필요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으로는 성수기에 체크인하는 데에만 50분 기다린 적도 있는데요. 엑스레이 통과하고 출국 수속 다 받으려면 기다리는 것만 1시간 반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기내에서는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내식이고요. 또 하나는 태국 출입국 신고서 작성입니다. 기내식은 대개 이륙하고 좀 있다가 바로 주거나 늦은 밤 출발일 경우에는 착륙하기 한두 시간 전에 주는데요. 보통은 두 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승무원과 말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태국 항공사의 경우는 승무원이 대부분 태국분이고 국내 항공사는 당연히 대부분 한국분인데요. 상대 나라의 승무원이 한 명 이상은 꼭 탑승하니까 어떤 비행기라도 영어로 소통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기내식은 치킨, 피쉬, 비프, 포크, 누들, 라이스 이 단어들 중에 한두 개는 꼭 있으니까 정 어렵다면 이 중에서 들리는 단어 하나만 말하면 되겠고요. 그것조차도 영어로 소통해야 되는 게 도저히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우리나라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LCC의 경우는 미리 돈 내고 신청했거나 기내에서 책자 보고 신청하는 승객한테만 줍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 영문으로 작성해야 되는 태국 출입국 신고서 용지를 나눠줍니다. 우리나라는 출입국 신고서가 따로 없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글로 된 세관 신고서라는 것만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지만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1인당 하나씩 내리기 전까지 누구나 작성해야 됩니다. 태국 입국 심사 받을 때 제출하게 되는 입국 신고서랑 돌아올 때 제출하게 되는 출국 신고서가 한 장으로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는 비행기에서 전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출국 신고서는 돌아올 때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호텔에서 작성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태국 도착해서 입국 심사 받을 때 심사관이 출국 신고서도 꼭 같이 확인합니다. 공란이 있으면 다시 작성해서 심사 받으라고 하니까 기다렸던 줄의 끝에서부터 다시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신고서는 호텔 체크인할 때 호텔에서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내내 출국할 때까지 여권 사이에 잘 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출국 신고서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작성도 물론 영문으로 해야 되는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 도착해서 방콕 공항에 내린 다음엔 사람들 흐름 따라서 같이 나오면 되는데요. 표지판에 파란색 글씨로 이미그레이션, 얼라이벌, 배기지 클레임 또는 패스포트 컨트롤, 결국 다 같은 말이니까 그 화살표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노란색은 환승객 루트니까 그 방향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다 보면 입국 심사 줄 서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국인, 타이 패스포트, 그리고 외국인, 포린 패스포트 전용줄로 나눠지고요. 다시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전용줄, 그리고 중국인 전용줄로도 구분이 되는데, 사람이 많을 땐 구분 없이 아무 줄이나 서라고 하기도 하니까 눈치껏 서시면 되겠습니다. 도착한 시간에 입국자 수가 많으면 줄이 워낙 길 수가 있는데, 딱 봐서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왔던 길로부터 150m 정도 더 걸어가면 입국 심사 받는 또 다른 곳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쩔 땐 공항 직원이 그쪽에서 가서 받으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메인 줄에 서서 쭉 기다린 다음에 막바지에는 각 심사대별로 나뉘는 줄로 다시 서게 되고요. 이때 물론 대충 짧은 줄로 가서 서면 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남자 심사관보다는 여성분들이 같은 인원이라도 처리 속도가 좀 더 빨라서 전 항상 여성 심사관인 줄에 일부러 섭니다. 그냥 제 경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 차례가 되면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 작성한 걸 같이 건네면 되고요. 최대한 순진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카메라 보라고 하면 바라보고, 화면이 나오는 대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오른손과 왼손의 순서대로 화면에 대면 됩니다. 출입국 신고서가 잘 작성되었다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제가 순진한 표정 지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태국에 입국시킬 건가 말 건가는 전적으로 심사관들의 심기에 달려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언짢은 표정 지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관이 입국도장 찍고 여권을 돌려주면 쭉 나온 다음에 대형 표지판에서 본인이 타고 온 항공 편명을 확인하고 해당 번호 컨베이어 벨트로 가서 짐 나오길 기다렸다가 찾으면 됩니다.
짐 찾고 나오면 나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표지판이 있는데 빨간색은 세관 신고할 게 있을 때 가는 곳이니까 초록색으로 담담하게 나오시면 되고요. 흔하진 않지만 혹시 짐 검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땐 따르면 됩니다. 방콕 공항 도착하면 공항 철도나 택시, 그랩 혹은 여행사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호텔로 이동하게 될 텐데 택시기사와 도착하자마자 소통해야 되는 게 정 불편하시면 여행사 픽업 서비스를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입국해서 바로 나오게 되면 2층이고요. 택시는 1층, 공항 철도는 지하 1층, 그리고 픽업 서비스는 2층의 특정된 위치에서 대부분 만나게 됩니다. 귀국할 때 택시나 그랩을 이용해서 공항에 오면 대부분 알아서 출국장인 4층으로 내려줄 거고요. 공항철도를 이용한다면 지하 1층에서 물론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대형 전광판에서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항공 편명의 카운터 위치를 확인하시고 인천에서와 마찬가지로 체크인 과정을 하면 됩니다.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하면 우리나라 항공사라고 해도 태국 현지인 직원이 대부분 업무를 보고 있을 겁니다. 말없이 그냥 여권만 제시하고 붙일집만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이때 통로 쪽 자리를 원한다면 aisle seat please, 그리고 창가 쪽을 원한다면 window seat please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고 가급적 그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런 말씀 특별히 안 하시면 알아서 자리 지정해 줄 거고요. 당연히 사전 체크인 하셨다면 그 자리로 배정됩니다. 체크인이 끝나면 탑승권 보여주면서 탑승 시각, 탑승구 같은 정보를 대충 동그라미 치면서 보통 알려주고 그냥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체크인이 끝나면 인천공항에서와 같이 출국 수속하러 가면 되는데요. 순서는 인천공항 출국 절차와 같지만 수완납품은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서 한 층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통과 과정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편입니다. 신발도 벗어야 되고요. 벨트를 맸다면 그것도 벗어야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엑스레이 통과를 끝낸 다음에 길 따라서 다시 한층 아래로 내려와서 출국 심사를 받는데요.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바로 좌우 갈래가 나오고 한쪽은 외국인, 다른 한쪽은 태국인 전용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을 때는 유동적으로 직원이 양쪽 다 서라고 안내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혹시 처음부터 줄을 다시 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당연히 외국인 쪽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입국했을 때처럼 중국인 전용, 아세안 전용 심사대가 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린 아시안이지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이 아니니까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태국이 아세안 회원국이라서 그 국가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따로 구분해 놓은 것 같고요. 중국인은 워낙 많이 방문하니까 따로 세우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써있어도 사람이 많으면 대개는 구분 없이 심사해주니까 눈치껏 서셔도 웬만하면 문제는 없긴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국할 때 기내에서 작성했던 출국신고서는 당연히 꼭 필요하니까 여권에 꼭 끼워둔 상태여야 되는데요. 만약 혹시 분실하셨다면 줄 섰던 시작 지점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출입국 신고서 빈 용지에 꼭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완나푼공항의 탑승구는 인천공항처럼 셔틀 트레인을 타고 다른 건물로 이동할 일은 없습니다. 알파벳 A부터 G까지 크게 나뉘고요. 이후 숫자로 구분되니까 이정표 보고 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항 내 출도착 관련 영문 표기는 출발은 departure, 도착은 arrival이니까 이 단어들만 잘 알아두면 공항에서 방향을 찾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공항 출도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은 호텔, 식당, 그리고 그 외 방콕 여행 중에 현지인과 소통하게 될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